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4장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 AWGN 채널에서의 에러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1.4.1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2의 유니온 바운드 에러 확률의 유니온 바운드라고 불리는 에러 확률의 바운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온 바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디멘전이 1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1이고요. 파이 1에 대해서 파이 1이라는 디멘전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x1과 x2 두 개의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죠. x1, x2 이런 원 디멘전에서 심벌 두 개를 가지는 이런 모듈레이션 시스템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떤 XT라는 시그널이 X2로 주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X2로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XT 시그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XT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데 XT 시그널을 보내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시그널이 XT 시그널을 보내는데 우리가 받아지는 시그널이 노이즈가 껴가지고 노이즈 NT가 껴서 이 원점에서부터의 노이즈 NT가 이만큼 이렇게 낀다는 얘기죠. NT가 더해져서 실제로 받아지는 시그널이 우리가 어떤 XT에다가 NT가 낀 이런 시그널이 받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실제 YT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YT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YT가 이렇게 받아진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YT는 XT와 NT의 합으로 주어지는 AWGN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시브드 시그널이 보낸 시그널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진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파이 1이라는 이 디멘전 위에서 우리가 벡터 심벌로 표현을 해주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멘전에서 이 값들을 이 y를 쭉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y를 쭉 직각으로 해서 내려준 값은 결과적으로는 받은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받은 시그널은 이런 벡터가 최종적으로 y 벡터는 이렇게 받아지는 거죠. y 벡터는 이렇게 받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벡터는 이렇게 받아지는 거죠. y 디멘전은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그널 시간에 대한 시그널로 주어진 것은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벡터 심벌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값들은 결국에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NT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값이 노이즈가 이렇게 끼는 거죠. 노이즈가 여기서 XT 시그널에서 NT 여기서 노이즈 시그널 NT만큼 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값이 결국에는 YT가 되는 것이죠. YT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그널이 이제 Y 벡터가 되겠죠. 이 시그널이 Y 벡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그널이 M 벡터로 우리가 주어지는 시그널인 것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M 벡터인 거죠. 이 시그널을 우리가 N 벡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Y 벡터 받은 시그널 벡터를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x1이라는 벡터, x2라는 벡터, 모듈레이션 각각의 찍히는 각각의 심벌 포인트, 벡터 포인트에서의 우리가 그 디스턴스를 거리를 x1 벡터와 x2 벡터의 차이의 투 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이렇게 뒷값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XT가 보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XT 값이 이렇게 X2의 시그널로 보내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X2 시그널이 보내졌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이것은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y 벡터에서 x2 벡터를 뺀 거, 그죠? y 벡터에서 우리가 x2 벡터를 뺀 거, 이게 뭐죠? 이게 결국에는 노이즈 벡터가 되겠죠? 이 n 벡터, 그렇죠? 이 n 벡터가 결국에는 n 벡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y-x1 벡터, 이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x1이 디텍션 됐다고 결국엔 결정이 나는 거죠. y 벡터에서 x1 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x2에서 y에서 x2 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낸 시그널은 x2지만 x1이 받아졌다고 에러가 나는 경우죠. 그런 확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x1하고 x2가 0을 기준으로 같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y 벡터가 원디멘전 시그널이고 심벌이고요. 벡터 심벌이고 따라서 y 벡터가 0보다 크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크면 에러가 나는 거죠. y 벡터가 0보다 크냐 아니냐. y 벡터는 지금 원 디멘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칼라 심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그냥 놓을 수 있겠죠. 이 결과는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이 확률은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죠? n 벡터가 여기서 주어지는 n 벡터가 이 전체가 d였죠. 여기서부터 x1에서부터 x2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d라고 놨습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d라고 놨고요. 전체 이 길이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nt의 길이, 즉 n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d보다 만약에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동일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 벡터가 2분의 d보다 크게 되면 y 벡터가 0보다 큰 지점에 나오겠죠. 이 벡터 파란색 벡터의 크기가 2분의 d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n 벡터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n 벡터라는 건 실제로 nt 시그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1 이 디멘전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로 이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벡터의 우리가 엘리먼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너 프로덕트 한 값이 결국에는 2분의 d보다 크다란 뜻이죠.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를 가우시언 우리가 n이라는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n 벡터 노이즈의 벡터 이 노이즈의 이 PDF를 우리가 그려주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이즈가 끼는 확률은 화이트 가우시언 노이즈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 모양의 PDF를 가지는 형태로 나오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n 값이 실제로 어떤 2분의 d 값, 여기서 주어지는 요 2분의 d 값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되죠. 요 지점을 우리가 2분의 d라고 하면 2분의 d보다 큰 확률이 될 이 부분의 PDF가 가지는 영역의 넓이, 그것이 뭐죠? 이 노이즈 가우시언 랜덤 베리어블이 2분의 d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이거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얘의 확률은 결과적으로는 그 확률이 결국에 뭐야? 얘랑 똑같은 거죠. 이 부분이랑 똑같고요. 이 부분의 수식과 똑같고 그게 결국에는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우리가 2분의 d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영역을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됩니다. 어떤 PDF를 가우시안 PDF를 우리가 가우시안 PDF의 PDF 그 수식이 어떻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죠. 인테그랄 안에 있는 수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u제곱 du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되셨죠? 이게 지금 PDF 모양이죠. 이 PDF의 함수고요.
그래서 2분의 d보다 큰 구간의 면적이 넓이가 결과적으로 에러의 확률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u 값을 우리가 시그마를 넣어서 우리가 변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v 값을 시그마 분의 u라고 놓죠. 이렇게 나보죠.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에러 프로바빌리티는 전체 여기서 지금 u 대신에 우리가 u 대신에 시그마를 넣었으니까 시그마 v 값은 어떻게 되죠? u 나누기 시그마니까 여기다 시그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분의 d가 되고요. 이 시그마 분의 d.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스퀘어 루트의 2파이 시그마는 없어지겠죠. 여기서 시그마를 넣었으니까 없어지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v제곱 dv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네, 베리언스가 1인 가우시언 분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포에서 이 시그마분의 d보다 큰 구간의 면적 그걸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건 우리가 q 펑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q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q 펑션에 이 시그마분의 d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그마분의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q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확률 이론에서 q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q의 x는 이거는 x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ormalized 된 가우시언 PDF를 적분해 주는 거죠.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dv 값으로 주어지는 이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주어지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노멀 분포의 x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준 결과값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펑션 형태로 결과적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2의 값이 q 시그마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q 시그마 값이라는 건 뭐죠? 결국에는 이 종 모양의 형태가 노멀라이즈드 된 가우시언 분포를 띠는 거죠. 베리언스가 1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그랬을 때 어디보다 크냐면 2분의 d가 아니라 그때 노멀라이즈드 된 상황에서는 이 시그마 분의 d보다 큰 그런 면적들을 구해주면 되고요. 그건 우리가 q 펑션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q 펑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인테그랄 형태를 좀 더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간단한 클로즈 폼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 펑션은 여러 형태의 변환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클로즈 폼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주어지는 이 d의 길이, 그렇죠? 이 d의 길이야. 그 다음에 노이즈가 얼마나 끼느냐 하는 그 노이즈가 뭐였죠? 시그마 제곱. 노이즈의 파워가 시그마 제곱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 시그마 분의 d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끼면 낄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끼면 낄수록 이 시그마 분의 d가 되겠죠. 저 지점에서. 그럼 그 값이 이 시그마 분의 d 값이 노이즈가 많이 끼면 낄수록 작아지니까 전체 면적이 더 커지겠죠. 면적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에러의 확률이 더 커지고 그 다음 d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면적이 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기 때문에 에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미니멈 디스턴스라는 걸 정의할 텐데요. 미니멈 디스턴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d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d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니멈 우리가 i하고 j하고 각기 다른 컨셀레이션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차이를 우리가 구해준 거죠. xj 각각의 컨셀레이션 포인트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여러 개의
어떤 심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벡터 심벌이 있으면 각각의 길이를 다 구하는 거죠. 얘가 i번째, j번째라고 하면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모두 구하니까 모든 이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그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작은 값을 가지는 그런 길이를, 심벌 사이의 길이죠. 심벌 사이에서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d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i 값은 결국엔 ij는 모든 심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n-1개 심벌이 있겠죠. 총 n개 심벌이 있는 거죠. n개의 모듈레이션 심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걸 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에 대한 유니언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언 바운드, 에러 확률의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어리엄 1.4.3을 보시겠습니다. 1.4.3에 유니언 바운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유니언 바운드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앞에서 이런 원디멘전에서 BPSK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바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없이 구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심벌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런 더 고차원적인 그런 모듈레이션에서는 실제로 에러 바운드를 우리가 바운드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니멈 디스턴스만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바운드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런 바운드를 가지게 됩니다. n-1 총 모듈레이션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모듈레이션의 개수 전체를 여기 m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n이 아니라 n은 우리가 보통 차원으로 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m으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m과 동일하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1 총 모듈레이션의 개수 -1개에다가 거기다 q 펑션,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한 q 펑션을 이용해서 이 시그마분의 그냥 d가 아니라 이번에는 미니멈 디스턴스를 넣어주면 항상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이 주어지는 이 계산보다는 수식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즉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의 어퍼 바운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 ij 에러가 나는 이벤트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에러 이벤트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에러 이벤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MLE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방법으로 우리가 XJ라는 심벌을 잘못 선택한 거죠. 원래는 뭐가 보내졌는데? I가 보내졌는데 원래는 실제로는 XI가 트랜스미션 됐지만 XI is transmitted 보내졌지만 수신단에서 우리가 최적 디텍션 방법인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을 썼더니 XJ가 디텍션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죠. 즉 에러가 더 많이 꼈을 경우겠죠. 그런 에러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를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엡실론 ij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에러 프로버빌리티 그 중에서도 i가 보내졌을 때 i라는 심벌이 보내졌을 때 그때 에러가 날 확률은 i라는 xi가 보내졌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전체 확률 중에서도 엡실론 ij 이 값을 다 구하는 거죠. j가 i하고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확률들을 다 합집합을 해주는 거죠. 그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사건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그러면 그것이 i번째
심벌을 보냈을 때 그때 에러가 날 확률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엡실론 ij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은 뭐하고 똑같은 거죠? 각각의 우리가 j하고 i하고 다른 모든 j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에 ij가 일어날 확률들을 그냥 단순히 다 더해주면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교집합의 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i를 보냈는데 뭐 i가 1이라고 해보죠. 이 x1을 보냈는데 x2를 보내는 사건과 x1을 보냈는데 x3을 디텍션할 그런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왜냐하면 mutually exclusive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mutually exclusive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교집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과 동일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P2라는 확률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XI하고 XJ 두 개에 대해서 P2라는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Y를 받았을 때 Y에서 XI 벡터를 빼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구한 거 Y 벡터와 XI 벡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그거의 제곱이 Y 벡터에서 XJ 벡터를 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보다 큰 경우 그거의 확률 클 때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더 클 때의 확률을 우리가 P2라고 하겠습니다. P2 XI XJ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였죠. 앞에서 우리가 정했었던 이런 경우죠. 그렇죠? 얘가 XI, XJ 그거의 확률 그렇게 되겠죠. XI를 보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XJ가 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Y가 어디에 더 가까운 거예요? XJ에 더 가까운 거죠. XI보다. 그렇죠? 그런 확률을 우리가 P2XI, XJ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얘는 Y 벡터가 더 가까운 거죠. XJ에 더 가깝다는 얘기죠. XI보다도 XJ에 더 가깝다는 그런 뜻이죠. 그걸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엡실론 ij의 엡실론 i번째 x 심벌을 보냈는데 xi를 보냈는데 xj를 디텍션할 확률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사건의 확률은 그거는 뭐보다는 작아요? 우리가 xi, xj y라는 받아진 벡터가 xi보다도 xj에 더 가까울 확률보다는 항상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i라는 심벌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xj라는 심벌이 여기 있다고 해보죠. xj라는 심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다르게 또 다른 심벌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심벌이 또 여기 있어요. 얘가 xk라는 심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i를 보냈는데 j라고 디텍션 될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그 확률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결국에는 어디에 더 가깝느냐를 가지고 y 벡터가 어디에 떨어지느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xy를 보냈는지 xj를 보냈는지 xk를 보냈는지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가우시언 노이즈가 끼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계가 어디서 주어질까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xk하고 xj의 경계는 여기서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그런데 i를 보냈을 때 j라고 디텍션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P 결국엔 엡실론 ij i를 보냈는데 j라고 디텍션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i를 보냈는데 실제로 j가 i를 보냈는데 y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렇게 종모양 형태로 낄 텐데 실제로 2차원의 종모양으로 이렇게 낄 텐데 거기서 이 면적 위에 들어오는 가우시안 PDF를 적분해주면 그 확률이 결국에는 XI를 보냈을 때 XJ가 디텍션 될 확률이 되겠죠. 그것이 이것이고요. 맞죠? 그 확률은 여기서 이렇게 종 모양의 가우시안 분포가 꼈을 때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등고선 위에서 보면 이런 등고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그랬을 때 이 모양의 결국에는 부피가 될 겁니다. 전체적인 이 면적 위에서 쌓이는 이런 종 모양의 가우시안 분포의 결국에는 부피가 되겠죠. 그것이 이 빨간색의 확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i를 보냈을 때 xi를 보냈는데 y의 값이 y의 디텍션하는 값이 xi보다도 xj에 더 가깝게 떨어질 확률이에요. y 벡터가. 그럼 노이즈가 이만큼 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만큼. 여기에 껴도 어때요? 그래도 xi보다도 xj에 더 가깝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xi보다도 xj에 더 y 벡터가 가깝게 떨어질 확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서 전체 이런 여기까지 이 면적까지 다 포함하는 이 부분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올 확률. 그것이 P2의 xi의 xj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들 다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로 표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가우시안 모양은 똑같고요. 노이즈 가우시안 모양은 이 위에서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PDF 모양을 가질 텐데 거기서 이 면적을 적분한 부피보다도 이 파란색 부분을 전체를 적분한 부피가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당연히 그 부피는 더 크게 되겠죠. 그 부피가 확률이 될 것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요 확률보단 이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확률은 뭐랑 똑같은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개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xi와 xj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d라고 놨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가우시안 PDF가 여기를 넘어갈 확률이니까 2분의 2 시그마 분의 d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거기 q 펑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 시그마 분의 두 개의 거리가 뭐죠? d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x 벡터에서 y 벡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j 벡터 xj의 심벌에 대한 두 심벌에 대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2 시그마로 나눴을 때를 우리가 q 펑션의 요 경계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요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요 의미는. 그렇죠? 그걸 지금 다른 xk가 있었는데 p2xij를 구하면 요 의미는 결국엔 똑같아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러가 날 확률이란 건 뭐였죠? 요런 값들이죠. 전체 이 값은 결국엔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는데 요 값들이 어떻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바운드를 가져요. q 펑션의 바운드를 가지게 됩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번째 x를 보냈을 때 xi를 보냈을 때 에러 확률이라는 거 결국에 뭐냐면 이 값들을 다 서메이션 한 것이 되고요. 그 서메이션 하면 그 각각의 에러 이벤트들의 확률이 각각 이렇게 q 펑션의 바운드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 서메이션 된 확률도 바운드를 동일하게 가지겠죠. 그래서 j하고 i하고 j가 i가 아닌 경우 i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운드를 다 넣어주면 이 q 펑션의 이 시그마분의 이 시그마는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될 것이고요. 전체 xi 벡터에서
xj 벡터를 빼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죠? 우리가 그러면 i번째 심벌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했으니까 전체 에러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전체 에러 확률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각각의 보내지는 심벌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i는 뭐 0에서부터 n-1까지 심벌을 가진다고 해보면 그럼 P2의 기분 프로버빌리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P2 기분 I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거기에 뭘 곱해주면 되죠? 거기에 우리가 각각의 X 심벌 XI라는 심벌이 주어지는 이런 확률을 XI의 priori probability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전체 심벌로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들이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더 앞부분을 다시 돌려보시고요. 유니온 바운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바로 이어서 하죠. 그럼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i 값이 0에서부터 n-1까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서 우리가 이 값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죠. 에러 바운드를 우리가 구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에러 바운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따라서 이제 에러 프로버빌리티라는 거는 바운드가 되는데요. i 값이 0에서부터 n-1까지 여기서 주어지는 P2의 기분 i 그 값을 우리가 앞에서 바운드로 구했죠. 그래서 j 값은 i가 아니고요. 0에서부터 n-1까지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값이죠. 그렇게 돼서 q 펑션에 대해서 이 시그마 분의 xi 벡터와 xj 벡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q 펑션으로 표현하고요. px의 x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결과는 i 값은 0에서부터 n-1까지고요. 이건 j 값은 i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q 펑션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서 바운드 한 번 더 들어갔죠. 모든 가능한 j하고 i가 다른 모든 심벌들에 대해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한 수식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q 펑션의 확률은 어떻게 됐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커지면 아까 제가 지우기 전에 확률에서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2 시그마분의 d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클리디언스가 커지면 이 확률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전체 면적이 작아지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우리가 뭐라고 잡았어요? 제일 작은 걸 d민이라고 잡았죠. 전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다 이런 조합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d민이에요. 그럼 d민이 들어간 q 펑션은 다른 q 펑션들보다는 항상 어떻게 되죠?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왜냐면 d민 값은 d보다도 제일 작은 거니까 d민 값은 여기 있을 테니까 그 값이 더 크겠죠. 그죠? 그 확률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운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대신에 각각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아닌 d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그래서 xi 이렇게 주어진 값을 우리가 가지고요. 그럼 이제 이 시그마의 부분의 d민은 i하고 j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상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운드된 마지막 수식에서 q 펑션 값은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서메이션 밖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I 값이 총 0에서부터 n-1개 있고요. j가 i가 아닌 0에서부터 n-1개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m개에서 1 뺀 거만큼 있겠죠. 그게 j는 지금 i의 인덱스는 i 인덱스만 상관이 있으니까 이 확률은 j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총 j가 i만 아니면 되니까 총 n-1개 있는 거죠. 얘는 뭐예요? j 값이 i가 아니고 0에서부터 n-1개까지. 즉 i만 빼고 총 m개 중에서 i만 빼니까 총 n-1개가 있죠. n-1개 xi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0에서부터 n-1개까지 총 m개가 요 i 인덱스에 대해서 보내진 심벌의 확률로 계산돼서 n-1이 곱해지면 되는 거죠. 여기 서메이션에 n-1개 있으니까. 그리고 그 j가 지금 인덱스가 전혀 상관없는 값들이니까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그럼 n-1도 밖으로 나오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n-1이 밖으로 나와서 n-1에 곱하기 q 펑션에 2시그마분의 dmin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서메이션의 x의 확률 이렇게 되죠. x의 확률은 뭐죠? x 전체의 심벌 0에서부터 n-1개의 PMF 전체 다 더해준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앞에서 정의했던 유니언 바운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모듈레이션 레벨, 모듈레이션이든지 간에 포컴이든 APSK든 BPSK든 항상 유니언 바운드를 만족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BPSK에 대한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했었죠. 그럼 어떻게 되죠? BPSK의 경우에는 m값이 얼마죠? 2가 되죠. m값이 2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고요. 그래서 Q 펑션의 2시그마분의 dmin 이 값이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돼버리는 것이죠. BPSK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가 아니라 바로 유니언 바운드 자체가 타이트한 클로즈 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의 프로버빌리티가 바로 돼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봤고요. 에러 프로버빌리티 유니언 바운드, 느슨한 어떤 어퍼 바운드 결과를 봤고요. 이 결과값까지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죠. 예제를 보면 APSK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APSK에 대해서 보시면 APS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APSK는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니언 바운드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죠? 총 8개의 우리가 심벌들이 있죠. 그래서 8-1 하니까 7 곱하기 Q의 2시그마분의 D민이 될 겁니다. D민. 이렇게 주어지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항상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D민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D민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2디멘전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때 APSK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APSK가 8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지는 D민 값은 어디서 결정이 되죠? D민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를 우리가 D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D민 값은 어떻게 결정되죠? 결국엔 이 각도하고 결정이 되겠죠. 이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D민, 2분의 D민 값은 어떻게 돼요? 이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세타 값이 얼마예요? 세타 값이 8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전체 세타 값이 8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8개로, 요 값이, 전체 값이 8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돼요? 8분의 파이가 되겠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D민이야. 그리고 이 값이 세타 값인데 세타가 얼마죠? 8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죠? 이 D민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이 포인트를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x라고 해봅시다. 이 값을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평균 에너지가 결국에 뭘로 들어가요? 평균 에너지, 이 거리를 우리가 스퀘어 루트의 엡실론 x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가 스퀘어 루트의 에너지 EX라고 놓으면 스퀘어 루트의 EX,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 값, 평균 낸 값이 EX 값이 되겠죠. 이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의. 그랬을 때 D민 값을 구해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인의 세타를 구해주면 되죠. 사인의 세타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게 D민이 아니라 2분의 D민이죠. 2분의 D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D민 값은 어떻게 되죠? 사인의 세타의 이 스퀘어 루트의 EX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가 넘어가면 D민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D민은 2의 스퀘어 루트의 EX의 사인의 8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전체 보내주는 심벌의 에너지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A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의 바운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이제 어퍼 바운드예요. 이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이거보다는 적어도 작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거보다 얘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바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타이트한 바운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타이트한 바운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에러 프로버빌리티의 더 타이트한 바운드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러가 될 확률, i번째를 보냈을 때 에러가 될 확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그거의 확률은 에러 n번째, 그러니까 에러 벡터가 어떤 에러 벡터가 i번째 보냈을 때 에러가 될 확률은 그 에러의 벡터가 거기에 끼는 에러의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D민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에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APSK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APSK에서 어떤 XI가 여기 있고요. XI고 얘가 XK고 XK 벡터 여기 XJ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에러가 두 방향으로 낄 수가 있죠. 이쪽 방향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끼는 에러의 벡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경계가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XI를 보냈는데 XK가 되거나 XJ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끼거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껴서 요 길이가 얼마였죠? 얘가 D민이었죠. 그렇죠? 미니멈 디스턴스였죠. 미니멈 디스턴스의 2분의 D민보다도 에러 벡터가 더 커지면 Y 벡터가 여기 찍히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네, 이렇게 에러가 나거나요.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다른 쪽 방향으로 에러가 나서 즉 이런 경우와 합집합, 그거의 합집합, 이런 집합과 그리고 N2의 벡터, 즉 여기서의 N1은 이쪽 방향이고요. N2는 이쪽 방향으로 해보죠. 그랬을 때 그 값이 N2가 2분의 D민보다 더 큰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보면 되겠죠. 이 두 경우의 확률을 보면 될 겁니다. 전체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XI가 왔는데 결과적으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합집합이죠? 나머지 이쪽에 찍힐 확률이죠. 이쪽에 찍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리시브드 시그널이 도착할 확률이죠. 요 빗금친, 노란색 빗금친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의 확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죠? 단순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저런 유니온 바운드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XI가 찍혔는데 요 경계를, 요 파란색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확률, 그거에다가 XI가 찍혔는데 이쪽 방향으로의 유니온 바운드를 넘어갈 버릴 확률, 두 개를 어떻게 버리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두 번 더해지겠네요. 두 번 더해지지만 겹쳐져서 더해지겠지만 요 확률과 결국에 뭐죠?
이 확률이 된다는 거죠. 요 부분, 요 경계를 넘어갈 확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과 요 빨간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요 부분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확률은 저 전체 노란색 이런 합집합의 확률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바운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확률을 n1이 2분의 d민보다 크고 클 확률, n1의 벡터의 크기가 2분의 d민보다 클 확률, 거기에 그게 요거죠? 요 빨간색 확률이죠? 그리고 파란색 확률. 파란색 확률은 n2의 크기가 2분의 d민보다 클 확률.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걸 그냥 단순히 더해준 값이 당연히 합집합의 확률보다는 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가 생길 겁니다. 주어지는 i번째 시그널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날 확률, 그건 이런 바운드가 생길 것이고요. 각각은 어떻게 되죠? 노이즈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2분의 d민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큐 펑션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P2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P2로 xi가 보내졌는데 xi 벡터가 보내졌는데 우리가 xj를 받거나 그리고 xk를 받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xk 순서는 바뀌어도 되죠. 이렇게 주어지는 확률을 구한 것과 같고요. 얘는 결국엔 뭐랑 같아요? q 펑션하고 똑같겠죠.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q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q 펑션의 2분의 d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보다 훨씬 더 타이트해졌죠.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2배의 q 펑션 이 시그마분의 이 시그마가 빠졌네요. 여기서 이 시그마분의 d민이죠. 네. 그래서 P2 정의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게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시그마분의 d민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그마분의 d민 네, 2배에 대해서 주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APSK의 실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그냥 단순히 유니언 바운드 공식을 집어넣어주면 이 공식을 집어넣어주면 7배가 됐는데 Q 펑션의 7배가 됐는데 Q 펑션 이 시그마분의 d민의 7배의 바운드가 생겼었는데 더 타이트한 바운드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것은 i번째를 보냈을 때고요. 전체가 다 대칭적이죠. 전체가 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i번째를 보냈을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바운드는 2배의 q 이 시그마분의 d민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얘는 지금 어퍼 바운드죠. 에러의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구했고요. 에러의 로우 바운드도 존재합니다. 아까 제 노란색의 확률이 실제로 정확한 i번째를 보냈을 때 실제로 에러가 날 확률이었잖아요. 그건 항상 어떻게 돼요? 요 한쪽으로 나는 빨간색 부분 그거의 확률보다는 항상 더 크죠. 그래서 로우 바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어떤 i번째 심벌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이라는 건 결국엔 항상 이 한쪽의 확률 xi를 보냈는데 xj가 받아지는 xj에 더 가깝게 나올 확률 그렇죠? 그거의 확률보다는 더 크죠. 항상. 그리고 이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q 펑션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그마분의 d민이었죠.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Q 펑션의 이 시그마분의 d민보다는
항상 더 크고 얘는 뭐였죠? 앞에서 얘기했던 B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였죠. B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보다는 당연히 더 크겠죠. APSK의 에러가 더 많이 나야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D민이 같다면 그러면 APSK가 훨씬 더 심벌들이 많기 때문에 에러가 더 많이 나야겠죠. 한쪽만 있는 거랑 D민이 얘 하나만 있는 게 BPSK였잖아요. 양쪽으로 있는 게 당연히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의 에러가 어퍼 바운드는 2배 이 시그마분의 D민 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PSK의 에러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가우시안 PDF를 2차원으로 놓고 종 모양의 3차원 PDF를 만든 다음에 이 노란색 모양의 면적 위에 있는 전체 부피를 구해야겠죠. PDF의 부피를 구하면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나올 겁니다. 그 정확한 값은 우리가 큐 펑션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 사이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실제로 인테그럴을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큐 펑션을 테이블이나 아니면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편리하게 우리가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4.2절에서 유니온 바운드를 조금 확장한 내용들, 유니온 바운드에서 미니멈 디스턴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APSK에서 유니온 바운드가 이렇게 주어지고 실제로 에러는 이렇게 주어진다. 유니온 바운드의 비슷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더 타이트한 어퍼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를 또 구해봤습니다. 다음엔 좀 더 유니온 바운드보다 더 정확한 Nearest Neighbor Union Bound NNUB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